예, 이번 시간에는 헌법에 있어서의 평등 원칙, 또 평등권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등권은 특별히 다른 기본권과는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평등 사상, 평등 원칙의 규정화,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평등 사상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항상 그 차이가 있었죠. 차별이 있었습니다. 계층 간에 또 집단 간에 상당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분에 따라서 그 권력의 소지에 따라서 또는 명예에 따라서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또는 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익이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에 따라서 또는 이익의 배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와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평등 사상은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주장되어 왔고 이념적으로도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중세에는 기독교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평등이란 신 앞의 평등 이렇게 중세 시대에는 인식되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인간이란 신의 피조물로서 신으로부터 균등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 앞에서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상에 의해서 중세의 신 앞의 평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그 자연법 사상, 근대에서 자연법 사상 또 합리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평등 사상이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법 앞에의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시대 토지 봉건 관계를 중심으로 신분적 계급 조직이었다면 근대에서는 합리주의 또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이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평등이 주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에는 봉건적 신분 제도의 철폐, 평등한 참정권 획득, 그것이 1900년도 초반까지도 유지되었다는 거죠. 평등한 법적 지위의 확보 등이 근대의 숙제였습니다. 과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평등 개념은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초기의 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사회 경제적 약자 계층이 발생해서 이러한 형식적 평등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이런 불평등 결과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으로 사람 간의 여러 가지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으로 국가 목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등 사상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평등 원칙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최초는 1647년 인민협정에서 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이런 데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미국 연방헌법의 수정헌법 제5조, 수정헌법 제14조 법의 평등한 보호 Equal Protection of Law 조항을 채택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그 다음에 1793년에 프랑스 헌법에서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는 이제 많은 헌법들에서 이런 평등권, 평등 원칙이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처음으로 재산권의 상대화, 생존권적 기본권을 채택해서 결국에는 많은 헌법들이 평등 조항을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 원칙의 규범성을 보겠습니다. 주관적 공권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 공권성. 여기 지금 제가 쓰겠습니다. 주관적 공권성. 주관적 공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우리 헌법 11조의 평등권, 평등 원칙은 뭐라는 겁니까?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국가가 개인, 국민의 이 기본권을, 국민을 차별할 때, 어떻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인 공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공권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객관법적인 법원칙이다.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객관적 법원칙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평등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주관적 공권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 객관적 법 원칙이라는 말은 이것은 헌법재판의 심사 기준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본권은 그냥 기본권성만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평등권은 평등 원칙으로서 객관적 법 원칙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안 나오죠? 이따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평등권과 자유권의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 11조를 먼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평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기 잘 보시면요.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다음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권리라고 말하기에는 헌법 규정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헌법 조문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평등권의 보호 영역의 존재 여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권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국민의 기본권의 이러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의 이거 뭡니까? 보호 영역이에요. 보호. 좀
잘 안 써지니까. 보호 영역 이렇게 썼습니다. 보호 영역이 있어요. 요만 어떠한 일정한 영역에 보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뭐? 자유권적 기본권. 대부분의 기본권은 다 이렇게 일정한 보호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이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보호 영역이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권에는 일반적으로 보호 영역이 존재한다. 보호 영역이란 뭡니까?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해당 자유권에 침입해서 침입이죠. 요거 화살표 침입할 때 형식적 실질적 요건의 영역,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요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호 영역은 어떻게 확정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 자유권의 보호 영역은 원칙적으로 헌법 해석에 의해서 법률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률에 보통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헌법 해석에 의해서 이 정도가 재산권의 보호용이다. 이 정도가 직업의 자유의 보호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헌법 해석에 의해서. 그런데 이 평등권은요. 이 보호용역이라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보호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평등권에 있어서는 똑같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유권의 심사 원칙으로 가장 많이 쓰는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하기 전에 어떠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영역이 설명돼야 돼요.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재산권의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 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 제한이라는 영역이 보호 영역을 쓴단 말이죠. 보호 영역을 써야 되는 그 란이 있어요. 그런데 평등권에서는 뭐야? 평등권에도 비례성 원칙에 의한 심사 원칙이 있어요.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성,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보호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호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기본권의 제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호 영역이란 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돼요. 뭐가? 평등권에서는. 평등권에서는 보호 영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에는 보호 영역이 확정될 수도 없고 평등권에 관해서는 그 평등권은 뭐냐? 어떤 헌법에서 국가의 행위 지침으로써 이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을 요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국가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차별적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평등 원칙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등 원칙은 자유권에서와 같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침입 또는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행위가 어떻습니까? 국가행위가 국민에 대해서 차별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차별 취급의 금지에 대한 요만큼 차별이 있는 겁니다. 요만큼. 뭐 이만큼 준다. 그래서 이만큼 준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 취급, 차별 행위의 금지를 확인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평등권은 차별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근본적인 질문인데 평등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 헌법은 명확히 평등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냐? 어떻게 써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만 있어요.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원칙. 예. 평등 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자유권과 평등권, 평등 원칙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넘어가서 법 앞에 평등으로 가겠습니다. 이 법 앞에 평등, 여기서 헌법에서 말하는 법 앞에 평등할 때 법은 뭐냐? 이건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 법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되고 모든 법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성문법 뿐만 아니라 관습법, 판례법 모든 법원을 포함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 앞의 평등은 최광의 모든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 앞에라고 앞에는 이 여러 가지 학설인데 법 적용 평등설 아니 그 법 앞에라는 것은 법을 제정한 사람 앞에니까 입법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고 물론 이거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두 번째 법 내용 평등설 입법자 법을 만든 사람도 법 앞에 자기도 구속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입법자 구속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다 자자를 집어넣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이 절대적 평등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특수적 정의를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 평등에 대해서는 평균적, 특수적 정의의 두 가지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과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말만 하면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가 평등이라고 말할 때 헌법에서 말할 때는 이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뭐요? 상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등 원칙에서 이것은 하향적 균등이 아니라 상향적 실현을 보편하는 것이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서울에 서울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은 그 의무교육이 아니었고 어디 지방 시골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그 뭐 의무교육으로 뭐 다 등록금이나 수업료가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제 헌법소원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는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왜 저쪽에 아무리 시골에 살지만 저 중학생은 잘 살고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 좀 가난하고 이런데 왜 저쪽은 시골에 산다고 의무교육을 하고 저희는 도시에 산다고 그 의무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말한 게 그겁니다. 평등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향적 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향적 실현을 보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이 서울의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앞으로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골의 중학생들도 의무교육을 안 하게 하향적 균등을 시켜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 앞으로 서울의 중학교도 의무교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원칙은 기회균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다라는 것이 주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기회균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평등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론인데 한번 살짝 보시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affirmative action 또는 우선적 preferential treatment 이거는 이거죠. 과거로부터 계속 현재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차별의 결과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속 미국에 그 흑인들이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흑인들에 있어서 흑인들에게 입학에 있어서 대학 입학에서 좀 우선적 처우,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이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대 사건인데 1978년 인종을 고려한 백인과 흑인을 고려한 입학제도는 평등보호정을 위반한다. 위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역차별. 그게 점점 이제 이 인종을 고려한 입학제도 자체가 하폰을 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랬더니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역차별. reverse discrimination. 이거는 뭐냐? 흑인을 뽑았어요. 흑인을 이제 좀 우대해서 더 실력은 낮지만 더 입학 조건을 좋게 해서 이제 흑인들을 대학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어떠냐? 백인 학생의 점수는 뭐 예를 들면 850점으로 높은데 그리고 흑인 학생은 750점인데 오히려 흑인 학생은 붙여주고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백인 학생은 떨어뜨리는 어떤 효과입니까? 점수가 높은데도 역차별을 받는 겁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다른 백인 같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역차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권의 구조와 아까 법적 성격, 그 다음에 주체, 자유권과 평등권의 구조 차이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넘어가시고 평등권의 내용으로 우리 헌법 제11조이랑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적고 있어요. 차별금지 사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있습니다. 성별은 뭐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나 요즘은 좀 다르죠.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전제로 해서 차별을 해왔는데 그런 것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아니 국방에 뭐 병역 의무를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자만 지느냐 그랬더니 그 육체적 생리적 차이에 의한 차별 대우는 헌법상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이게 좀 저거한데, 어떤 종교, 또 신앙의 유무에 따라 차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뭐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를 이유로 한 밖에 차별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화폐 돈에다가 특정한 종교를 상징하는 내용을 담거나 종교적 이유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종교를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사회적 신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뭐 예전처럼 이제 조선시대처럼 양반과 상놈 뭐 이런 게 없죠. 뭐 예전에 미국처럼 노예가 있거나 뭐 신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선천적 신분이란 건 이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에 의해서 고정된 생리적 신분. 뭐 아직도 있어요. 뭐 외국에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왕족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귀족. 아직도 유럽 같은 데 보면 귀족 신분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귀족이에요. 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귀족이거든요. 선천적 신분이 아직도 존재하는 경우가 외국에 있어요. 그리고 뭐 후천적 신분은 뭡니까? 나중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공무원, 대학생 뭐 이런 거죠. 농업협동조합의 장 뭐 이런 것들은 다 후천적 신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신분을 뭐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 신분과 후천적 신분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게 좀 앞으로 가야겠는데 예. 네, 다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성별, 우리 차별금지사회로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 세 가지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예시적 규정이냐 아니면 열거적 규정이냐. 예시적이란 말은 뭡니까? 예시적이란 거 이거예요. 예시적이란 것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말고도 또 있다라는 것이고 아니고 열거적 규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 헌법이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열거적 규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조 1항은 뭐라 했습니까?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하고 이문 한번 다시 위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2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의 일을 창설할 수 없다. 사회적 특수계급 이거는 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특수계급 이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11조 2항에 의해 볼 때 또는 뭐 11조 2문에 뭐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말고도 또 있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예시적 규정설과 아니다. 헌법에 보니까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뭐 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딱 이 세 가지에 한정한 열거적 규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시적 규정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학력, 인종, 출신 지역 등 뭐 이거 말고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이것들을 고려해서 학력, 뭐 인종, 출신 지역, 언어 뭐 이런 거라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예시적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헌법을 개정할 때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문제, 새로운 사유에 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을 차별 금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시적 규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적 금지 사유를 열고 규정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권, 평등원칙의 평등권의 보장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예시적 규정으로 봐야지만 평등권을 넓게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열거적 규정설은 여기 열거적 규정설이죠. 열거적 규정설에서는 뭐라 그러냐? 헌법 제정자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과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헌법상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지시키려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지 다만 모든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고 또 11조 1항 2문의 정치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이유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만 특별히 이 평등권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특별히 엄격한 심사 기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 평등권의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문의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 규정으로 그러니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요거에 한정되고 차별금지 사유에 한정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외의 다른 차별 사유에 의한 차별은 합리성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또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열거적 규정설은. 어느 설을 택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학설이기 때문에 예식 규정설인가 열거적 규정설인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 금지 사유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종, 피부, 언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 11조 1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적용되든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든 간에 무슨 예시적 규정설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생활 차별금지 영역, 정치적 생활 영역과 이제 경제적 생활 영역, 사회적 생활 영역, 문화적 생활 영역.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설명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생활 영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단위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분명히 절대적 평등에 가깝게 가야 된다. 정치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상대적 이렇게 봐주고 이러면 안 돼요. 완화된 심사 규정 안 되고 절대적 평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생활 영역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임금, 근로기회균등, 임금의 차별금지, 근로조건의 평등, 조세법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 경제적 생활영역은 상대적 평등이 더 의미를 둔다. 사회적 생활영역, 사회적 생활영역을 예를 들면 교육, 그죠? 혼인과 가족생활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화적 생활 영역, 문화적 생활 영역은 뭐야? 학문이라든가 예술활동, 뭐 정보의 접근, 이용 뭐 이런 거죠. 교육의 기획운동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문화적 생활 영역에 해당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뒤로 빼서 지금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영역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평등권 심사 구조입니다. 이건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등권 하면요. 지금 항상 평등권은 우리가 뭐 평등이라고 하면 차별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뭐와 뭐와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C, D, E 뭐 한 5개 또는 6개, 7개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헌법에서는 이 평등권, 평등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비교 대상은요. 2가지만 잡습니다. A, 청구인. 그 다음 그것과 비교되는 B, A, B. 청구인,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A와 내가 차별받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거 더 향유를 누리고 있는 B. 이 B에 대해서, A가 이러는 거예요. B에 대해서 A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요만큼밖에. 요렇게. 저 사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악한. 이게 2가지를 생각합니다. 비교 대상은 A와 B다. A와 B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교 대상은 A와 B뿐이다. 그러니까 A, B, C, D 이런 거 없어요. 그 비교 대상을 먼저 이제 그 평등권의 위반 여부는 위반 여부 심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보는가? 이렇게 첫 번째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보는가?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그것들 차별대의 존재하는 차별대의 존재하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보는가? A와 B라 그랬어요. A와 B 2가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가? 이 A와 B가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교수 A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B 의사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보는 치과의사 법대 교수와 치과의사 이렇게 법대 교수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돈을 많이 법니까? 왜 저 사람은 왜 돈을 저렇게 많이 봅니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A 법대 교수, 치과의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요. 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럼 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될 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산부인과 의사. 예를 들면 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간호사는 만약 출산에 있어서의 태아 생명권을 위협해서 태아를 죽인 경우에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는 어떻게 돼? 징역 1년 이상 이렇게 됐어요. 산부인과 간호사는 3년 이상, 의사는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동일하게 이 출산에 있어서 태아를 보호해야 될 생명보호의 의무가 있는 두 사람 간에, 두 집단 간에 어떻게 법이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동일한 대상인데 이게 법에서 차별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니까 이 출산 과정에 있어서 생명보호라는 의무를 지는 비교 대상이에요. 동일한 대상이에요. 이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차별,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구조예요. 차별 대우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다르게 차별 대우하고 있는가? 차별 대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차별 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되면 합헌, 정당화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거죠. 차별 대우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차별 대우의 존재 확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 대우의 존재 확인.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데 서로 다르게 한다. 다르게 대우한다. 다르게 대우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일성이 있는가? 그는 뭘 보고 하냐? 어떤 그 법률 규정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법률 1조 있죠. 1조를 보고 이 사람들은 이 비교 대상의 이 두 집단은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인가? 그리고 차별 대우가 존재하는가? 이걸 보고 차별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는 이 비례성 원칙을 사용한 조금 다른 자유권의 비례성 원칙과 조금 다른 또 과잉금지 원칙의 비례성 원칙과 조금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 또는 비례성 원칙에 의한 심사 기준을 사용하고도 하고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자의금지 원칙을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 또는 비례성 원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당화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잠깐 설명하고 잠깐만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독일에서는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의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의금지 원칙은 차별하고 있는데 그 차별에 국가가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자의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라는 것만 판단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합리적 이유가 없느냐만을 판단하는 것이 자의금지 원칙입니다. 독일에서. 근데 이 자의금지 원칙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거는 너무 쉽게 말하니까 새로운 공식이 나와요. 새로운 공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 간의 차별을 하는 경우는 그 성질과 비중에 따라서 두 인적 집단 간의 차별 대우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평등권 위반.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평등권 위반. 차별 대우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사항적 차별. 인적 차별이 아니라 어떤 사항과 사항 간의 차별을 했다. 사건과 사건 간의 차별을 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자의금지 원칙. 아까 말한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했다. 근데 이 새로운 공식 다음으로 최신의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인적 차별에 의한 불평대우가 소수의 차별로 이어지는 엄격한 심사. 특정한 사항적 차별에 간접적으로 인적 차별을 초래하게 되면 엄격한 심사. 이런 최신의 공식이 나왔다라는 것만 그냥 인식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보호, 미국은 합리성 심사 기준. 이건데 이거는 또 차별이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엄격 심사, 위헌에 의심이 가는 차별과 suspect classification, 기본적 권익, fundamental rights or interest. 이거는 기본적 권익. 위헌에 의심이 가는 차별과 기본적 권익에 관한 사항은 엄격 심사, 또 인종, 고유 국적 차별은 또 엄격 심사. 중간적 심사는 뭡니까? 이제 성차별, 남녀의 차별,
혼인 외자, 서자의 차별 이런 것들 중간적 심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 심사, 엄격 심사, 중간 심사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미국의 평등보호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평등권 심사 기준은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완화된 심사 기준. 다른 말은 자의금지 원칙을 사용합니다. 자의금지 원칙을 사용합니다. 예? 자의금지는 뭡니까? 그 차별 대우의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 자의금지 원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사용합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다른 말로 비례성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입니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헌법 조문에 이거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뭡니까?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엄격한 심사 기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다.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서 관련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공무단위권, 이러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엄격 심사 기준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다. 다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의금지 원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 자의적이고 평등권 침해다. 그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이러한 차별 취급을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거죠. 그 다음에 엄격한 심사 기준 비례성 원칙. 엄격한 심사 기준입니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 이거는 지금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엄격한 심사 기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특성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례성 원칙이고 자유권의 비례성 원칙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차별 목적의 정당성 적합성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했습니다. 됐겠죠?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거하고 약간 틀립니다. 목차가 틀려요. 차별 목적의 정당성, 차별 취급의 적합성, 차별 취급의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갑니다. 평등권, 평등원칙에 있어서는 네 가지가 목차가 다릅니다.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입법자가 법률에 법률 규정할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거 A와 B를 차별화하는 목적이 타당하냐 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냐 차별한 목적이 정당하냐 그죠. 근데 웬만큼 해서는 그 법률에 A와 B를 차별하는 거를 두면 그거를 바로 목적 자체를 위헌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제가 법률 하나 만들겠으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1조에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과 또 생활의 보조를 위하여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장애인에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목적을 딱 정했다. 그거를 위헌 내리기가 어려워요.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거의 대부분 정당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차별 취급의 적합성. 이 차별 취급의 적합성은 차별 취급이 여기 두 번째죠. 차별 취급이 지금 현존하는 사실관계에 다른 것을 반영하고 있느냐? 그 차별 취급이 그래서 적합한 현재의 상황에 적합한 이건 뭐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지금 맞죠? 장애인 보조법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제가 장애인 보조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어떤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생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보조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의 일반 사람과 장애인 간의 차이를 두는 이러한 수단이 차별 취급이 현재 사실관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냐의 문제예요. 현재 장애인은 생활 환경이 안 좋고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활할 수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 입법자 국회가 장애인 보조법을 만들어서 일반인은 안 주는데 이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많이 준다. 보조해 준다. 국가가. 이런 것은 현존하는 사실관계의 지금의 차이를 반영해서 차별 취급이 적합하냐.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차별 취급의 필요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차별 취급,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과 말했죠? 이 장애인 간에 국가가 장애인 보조법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러한 차별 취급이 법률상 차별 취급이 이 일반인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냐,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이냐. 이 차별 취급의 필요성에서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으로 가 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법익 형량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장애인 보조법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국가 재정을 수여하는 거, 국가 재정을 주는 거,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을 유발하냐, 아니면 장애인 보조법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장애인에게 줌으로써 이 일반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데에 굉장한 제약을 받느냐, 이 불이익이 크느냐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법에 의해서 이 장애인에게 재정을 줌으로써 공익이 커지는지, 공익과 공익이 오라면 이 사인에게 조세를 통해서 이 돈을 거두어서 이 장애인에게 주는 이 일반인의 재산권에 대한 어떤 제약, 불이익이 3이라 그러면 3보다는 5가 더 크기 때문에 공익이 더 크거든요. 이 공익이 그러니까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그 사례형이 나오죠. 사례형이 나오면 사례형 문제가 나면 평등권, 평등원칙, 평등권 침해라고 하고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처음에는 대상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 및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차별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하부 목차 양쪽 괄호 1 심사기준. 심사기준 뭐가 있어요? 심사기준 뭐 있습니까? 차이 금지의 원칙이 하나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엄격한 심사 기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비례성 원칙. 자유권의 비례성 원칙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차별 취급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차별 목적의 차별 취급의 적합성, 그 다음에 차별 취급의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목차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쵸? 먼저 차별 대상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 및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 그다음 2. 차별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첫 번째 심사기준. 요 두 개 쓰고 이 사례에서는 이걸 사용할지 이걸 사용할지. 근데 보통은 요 엄격한 심사기준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거의 모든 사례는 이 엄격한 심사기준, 비례성 원칙 심사 기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 헌법소원까지 올 때는, 헌법재판까지 올 때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엄격한 심사, 비례성 원칙으로 간, 요게 바로 비례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쪽 괄호 2, 차별 취급의 비례성 여부 어떻게 합니까? 차별 목적의 정당성, 차별 취급의 적합성, 차별 취급의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제가 꼭 암기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평등권, 평등원칙에 대해서 수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